홍준표 씨가 들어왔어요. 페이스북으로 온갖 독서를 퍼부어대던 홍준표가 들어와서 막 공항에 지지자들이 나가가지고 홍준표 동원된 사람 같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재밌는 게 탄기국이라고 해가지고 새누리당 조원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 자기네들끼리 또 내부적으로 싸움이 나가지고 난리던데. 당원권 정지 15개월인가 맞았어. 현역 의원이. 그러니까 쟤들 진짜 골 때려요. 그리고요 변희재랑 정미용은 아예 제명됐습니다. 걔들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뭐 토사구팽도 아니고 사냥도 한 것도 없는데 걔는 바로 삶어. 그러니까 그런 종자들이 모여있던 그런 곳이 있고 홍준표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는 지금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가 뭐가 있냐면은 홍준표 열혈 지지파와 기존의 친박들 간에 지금 이제 당권 경쟁을 놓고 권력 헤게모니 싸움이 엄청나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뭐 그게 동원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쪽 계열에서는 홍준표가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입국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몰려가가지고 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그날 오후에 대법원에서 1억 뇌물 수수에 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하겠다라는 대법원의 발표가 있었죠? 그러다 보면 이제 홍준표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적폐네 뭐네 탄핵이네 뭐네 갖고 숨죽이고 있던 친박들이 이제 결국에는 대선 후보가 홍준표였기 때문에 홍준표와 친박 대결일 수밖에 없어요. 양쪽의 세가. 그러니까 홍준표가 대선 선거운동할 때 홍준표를 도왔던 그룹들이 이제 친홍이 되는 거고 기존에 있던 친박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건데 대표적인 친박 중에 하나 홍문종 씨 같은 홍 씨네요. 홍 씨가 그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가 저는 너무 골 때렸어요. 홍준표 당대표 될까봐 잠이 다 안 온다. 근데 그 말 끝에 붙였잖아. 자기가 출마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지가 좀 낫다 이거지. 홍준표보다 낫다 이거지. 근데요, 저는 참 우리가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이 홍준표가 일회용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자유한국당에 나와서 재수를 해주신답니다. 네. 정말 홍준표가 앞으로 5년 동안 자유한국당을 이끌고 차기의 대권 주자로서 지금과 같은 행보를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면 차기 선거도 얼마나 편안하고 쉽겠어요. 홍준표가 유승민처럼 그래도 좀 쌈박하게 보수의 아젠다는 그대로 갖고 가면서 깨끗하게 했으면 이런 트집을 안 잡히는데 홍문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홍준표 마케팅은 혐오감을 유발해가지고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수도권에서 3등 났어요. 그렇죠. 제1야당인데. 거의 뭐 지역 안에서의 득표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의미가 없던 선거를 치렀다고 봐야 되는데 야, 이런 홍준표를 환영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10,000명이 집결했다고 언론이 빨아대더구만요. 야, 인천공항에 어떻게 환영객들만 10,000명이 들어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 집결을 했을 수 있는데 사실상의 동원된 인파라고 봐야겠죠. 내 인기 아직 안 죽었어. 내가 당권 가질 거야. 그리고 홍준표 입장에서는요. 당권을 거머쥐어야 실제로 대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1야당의 후보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대법원이 홍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프레임 갖고 가기가 쉬워요. 벌써 드러나는 후보들이 면면이 아주 대단합니다. 한 사람은 발정제 출신 강간미수범, 한 사람은 쾌남, 음모주의 대가, 국경을 뛰어넘는 걸레 같은 식기, 그리고 또 한 놈은 해외에 있는 독립유공자 유산도 팔아먹는, 박물관 세워놓고 아프리카 사람들 잡아서 노예시키는 이런 훌륭한 인성을 가진 분들이 서로 해보겠다고 지금. 김진태는 안 나오나? 설마 김진태도 나올까? 대선도 나갔는데 뭘 못해. 정말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싸움은 볼만한 정말 전익가경이겠네요. 아주. 제가 부족한 탓에 여러분의 뜻을 받들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나 저희 자유한국당이 잘못을 한 바람에 대선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뭐 홍준표 지금 후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제가 뭐 그야말로 100번 1000번 출마해서 이분이 당선되건 안 되건 간에 이분이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낱낱이 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이분이 당을 이상하게 지금 막 나눠놓고 분탕질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저의 선명성, 예를 들면 우리 홍준표 후보의 잘못됨을 제가 당원들에게 또 국민의회에 낱낱이 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나마 반쪽이 반쪽밖에 안 되는 한국당이 예. 이전 투구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면 결국은 홍준표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어허. 우리 당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 예. 지금 그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 6월 딱 1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당의 지지율이 높아집니까? 지금 현재 뭐 10% 미만에 있는 지지율이 특별한 모멘텀이 없으면 안 올라가요. 더군다나 여당이면 정책이라도 잘해버리면 지지율이 뛰죠. 막 지금 더불어민주당처럼 50%가 넘는 지지율이 되는데 10% 미만으로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일단 지방선거 같은데 좋은 인재가 영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쪽 세가 명백하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야. 좋은 인재도 영입이 안 되고 모멘텀도 없고 지지율은 낮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려들지 않으니 더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자체장이 사실 50대 50 정도로 그러니까 광역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분할해 있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내년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60%예요. 지금 원래 그런 루틴이 있잖아요. 새 정부 집권하고 난 그 다음 선거에서는 무조건 이깁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집권 프리미엄 같은 게 있는데 지금 그나마 지역적으로라도 광역의원들 수를 비슷하게 끌고 가고 있던 그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만일에 지금 10%도 안 되는 이 지지율을 갖고 지방선거에 붙었다가 진짜 지지율만큼 한 10%대로 선거에서 이제 당락이 확 기울어지게 된다고 하면, 물론 지역에서는 웬만큼 선전할 걸로 보지만, 대통령 선거나 어떤 그 총선에서의 참패 이상으로 더 심한 참패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의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그 시기에서 당의 운명 내지는 그 당대표의 운명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당의 유효기간이 1년 남았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1년 되는 남은 거고.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는 TK에서 지지율이 바른정당이 또 자유한국당을 이겨오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발 붙일 곳이 이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TK 지역 주민들도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차마 대통령 선거에서는 나 1번은 못 찍었다. 문재인은 못 찍었다. 하지만 지방선거 안에서 최소한 TK 안에서 홍준표 당이 나온다고 치면 그럴 바에 난 유승민이 찍겠다라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민주당도 많이 뽑히겠지만. 그러니까 후보자가 뭐 지금 대권 후보가 나오는 게 아니고 나름 그 지역에서 명망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이 전국에서 단 한 석도 광역단체장을 얻지 못하는 사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 깨지는 거지. 근데 TK 정도 지역에서 바른정당이 또 두각을 나타낸다거나 수도권 같은 데서 일부 지역에서는 기초의원들 같은 사람들이 당선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약진을 하게 되면 급격하게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홍준표가 되건 정우택이 되건 김진태가 되건 홍문정이 되건 그 사람들이 그 내용에 휩싸이면서 기존에 있던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파, 뭐 당권을 쥐고 있는 당권 파들이 싸우면서 또 찢어져요. 필연적으로 그냥 나가기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만들어놨던 바른정당과의 합당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묶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어차피 지역 자체 선거는 어떤 향토색 내지는 전통주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결국 지방의 토호들이 선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위에서 누구를 공천을 잘한다기보다도 지역에 있는 인재가 어느 당을 간판을 쓸 것이냐라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TK나 다른 지역 일부 남아있는 자유한국당의 근거지 안에도 민주당의 간판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들이 정말 지역 안에서 선전해서 말 그대로 자유한국당에 그나마 남아있던 지역적 잔재마저도 털어준다고 하면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되겠다고 그 나서는 인물들은 이건 1년짜리 시한부 생명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고요. 누가 오더라도 지금 획기적인 어떤 정책 개혁이라든지 어떤 정치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인물 안에. 그 이야기 정말 잘하셨는데 누가 뽑혀도 비전이 없어. 그러니까.
그 외부에서 영입을 한다든지 해서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돼. 지금 홍준표 같은 자가 이렇게 올라가서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나오고 깨지고 뻔히 알고 있으면은 지금 당장은 뭐 정우택이 될 수도 있고 홍준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해보지만 그 자체가 자기들의 미래를 갉아먹는 짓거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바른정당도 나름 지지율이 올라가면 또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현역 의원들도 들어와요. 만약에 TK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인데 지금까지 나가지를 못했어. 자유한국당에서. 근데 지지율이 바른정당이 TK 더 높아. 그러면 옮겨가요. 그러면 그쪽 세가 불어난다고. 그런데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거기서 현역 의원이 지금 2명 1년 전에 배출됐잖아요. 김부겸하고 홍의락 이 두 분인데 김부겸 같은 경우는 지금 행자부 장관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쪽 지역 내에서 아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대선 때 TK에서 얻은 표가 예전에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보다는 훨씬 많이 얻었잖아요. 20% 막 어떤 경우는 30%도 얻고 그랬단 말이에요. 부드러워진 그 TK 지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뭐 어떤 거부감이 많이 줄어든 상태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피터치게 싸워요. 그러면 얻어지는 이득, 오부지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게 민주진영의 10년의 홍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 정치적인 인간 문화재로 꼭 나쁜 좋은 짓만 해야 뭐 문화재인가? 예. 최악의 인간 문화재로 보존하고 오랫동안 활동하게끔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잘못된 정치, 잘못된 정치인을 따르는 정당의 결과가 어떻게 나빠질 수 있는지의 극한까지 한번 가보라고 힘내라고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제가 그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 컨설턴트로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괜찮아. 아. 300억 있잖아. 아. 그 다음에는. 봐봐요. 이 사람들의 전략 미스를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 여야가 팽팽한 여론일 때는 자기 지지층에 호소하는 전략이 먹혀요. 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박근혜나 이명박이 막 정치 엄청 못하고 있을 때 야당 니들 왜 못하냐.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좀 해주고 그렇게 투쟁해줘라고 이야기가 우리가 막 권해왔잖아요. 거기에 화답했던 사람이 정청래 의원 같은 분들이에요. 야당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내주는 거야. 이재명 시장도 그렇고. 그럴 때는 그 전략이 먹히는데 지금 대선 지나면서 지지율 조사를 지나면서 뭐가 먹히냐면은 자기들의 지지층이 없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대선에서도 사실상 그때 당시 막 8%, 뭐 10%, 15% 올라가던 그 지지율의 모든 전략을 다 이득 나기 위해서 자기 지지층한테만, 그러니까 박근혜가 뭔가 좀 억울하게 당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만 그 전략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이겼지만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표를 50%였던 표를 25%선 반으로 깎아먹어버린 전략이 돼버린 거거든요. 고정 지지층은 박근혜가 잘못하긴 했지만 새로 뽑힌 네가 앞으로 잘만 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원래 그렇다고. 근데 비전이 안 보여. 완전 쓰레기 같은 놈이 하나 후보로 나와가지고 대선을 뛰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표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 홍준표가 착각하고 있는 거는 그나마 자기가 얻어낸 표가 자신을 지지해서 그렇지, 얻은 표라는 그렇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진영 논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민주진영의 표를 던질 수 없던 사람들의 어떤 정말 자기 스스로 손을 내리찍고 싶은 그런 상황 하에서의 투표였던 것이고 이제 지역 투표 안에서 자유한국당 이외에 대안이 있잖아요. 바른정당이라고 하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어떤 당대표로서의 그 역량은 바른정당과 어떻게 연대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냐의 부분이 분명히 얘네들한테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 결국 TK에서의 바른정당하고의 혈투를 벌일 것인가, 그들과 같이 5월 동주를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그렇지. 이제 핵심인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까지 대립각을 세워왔던 홍준표는 사실상 이번 그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당 내부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자중질환인 거예요. 떠오르는 인물은 없고 나오는 족족마다 음모주 까라, 특정대 까라, 아프리카 노예 까라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그 홍문종이 뭐 홍준표 당대표 될까봐 두렵다 잠이 안 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근데 왜 대안이 자기냐고. 그게 더 미친 짓이지.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믿는 구석이 하나 있어. 뭘 믿냐면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좋아질 거야. 어? 문재인 지지율도 떨어질 거 하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스탠스로 보면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사실 별로 없어요. 물론 조금씩 등락은 있겠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 게 이분은 전략을 정말 잘 짜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심리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 뭐가 조금 약간 좀 덜컥수가 좀 나와도 인수위도 없이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비판하냐 하는 국민적 여론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1년 간다. 그 사이에 선거가 치러진다. 근데 걔네들은 그 사이에 김상조나 강경화 청문회에서 발목 잡기 하는 이유가 계속 태클을 걸다 보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자기들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안이 안 된다고. 아까 제가 정실 컨설팅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요. 아까 말한 자기 지지층에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그렇게는 선거를 못 이기는데 전국 지지율이 20%도 안 되고 10%도 안 되는 그 선거를 못 이기는데 가장 중요한 전략의 미스는 정우택의 미스는 이런 거예요. 잘하고 있는 쪽에는 우리는 허심탄회하게 잘하고 있으면 밀어줄게. 이렇게 해줘야 자기 지지층들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네라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해버리면 정말 골수 또라이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지지 못한다니까. 결국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현재 야당들의 목표는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어떻게든 지지율을 회복 내지는 어느 정도 지켜내는 수성하는 데 있어서의 지금까지보다는 더 많이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안에서의 그렇죠. 의무감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고 자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새로운 정치는 앞으로 중앙정치 그러니까 국회의원한테 매달려 있는 지역의 어떤 그 지역 대표라든지 지방정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향식으로 밑에서 풀뿌리로 커오는 지방자치제 민주화를 통해서 국회의원들과 또 중앙행정과의 연계관계를 통한 그 중앙과 지방의 공동의 발전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번 자체에 그 만들어지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또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개혁도 앞으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 예. 어떠한 방식으로 새로운 정책이 나올지 선거 판도가 바뀔지 모른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예.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원내 5당들 원내대표들 모아가지고 극진 식사 대접하고 인삼 정과도 만들어주시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유해정 협의체 이런 게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국정 주요 현안 논의하자. 여기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이낙연 총리가 인사 가겠다고 하니까 오지 마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인사청문회는 계속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의혹 부풀리기. 강남에 집 있어? 부동산 투기야.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에휴, 그래서 지금 그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전처럼은 하지 말자. 예전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잖아요. 잘하고 있어도 잘못됐다. 그거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거고 그걸로는 절대 지지율이 일부 떨어질 수는 있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수는 있으나 자기들 지지율도 안 올라간다는 거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1% 지지율을 깎기 위해서 자신들의 10% 지지율을 계속 깎아먹는 빙고. 예. 이 짓은 해도 돼. 계속 해봐 어디. 누가 더 먼저 부도나나 보게. 예전에 있던 친박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건데 대표적인 친박 중에 하나 홍문종 씨 같은 홍 씨네요. 홍 씨가 그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가 저는 너무 골 때렸어요. 홍준표 당대표 될까봐 잠이 다 안 온다. 근데 그 말 끝에 붙였잖아. 자기가 출마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지가 좀 낫다 이거지. 홍준표보다 낫다 이거지. 근데요, 저는 참 우리가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이 홍준표가 일회용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 자유한국당에 나와서 재수를 해주신답니다. 네. 정말 홍준표가 앞으로 5년 동안 자유한국당을 이끌고 차기의 대권 주자로서 지금과 같은 행보를 열심히 해주신다고 하면 차기 선거도 얼마나 편안하고 쉽겠어요. 홍준표가 유승민처럼 그래도 좀 쌈박하게 보수의 아젠다는 그대로 갖고 가면서 깨끗하게 했으면 이런 트집을 안 잡히는데 홍문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홍준표 마케팅은 혐오감을 유발해가지고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수도권에서 3등 났어요. 그렇죠. 제1야당인데. 거의 뭐 지역 안에서의 득표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의미가 없던 선거를 치렀다고 봐야 되는데 야, 이런 홍준표를 환영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10,000명이 집결했다고 언론이 빨아대더구만요. 야, 인천공항에 어떻게 환영객들만 10,000명이 들어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 집결을 했을 수 있는데 사실상의 동원된 인파라고 봐야겠죠. 내 인기 아직 안 죽었어. 내가 당권 가질 거야. 그리고 홍준표 입장에서는요. 당권을 거머쥐어야 실제 홍준표 씨가 들어왔어요. 페이스북으로 온갖 독서를 퍼부어대던 홍준표가 들어와서 막 공항에 지지자들이 나가가지고 홍준표 동원된 사람 같지 않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재밌는 게 탄기국이라고 해가지고 새누리당 조원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 자기네들끼리 또 내부적으로 싸움이 나가지고 난리던데. 당원권 정지 15개월인가 맞았어. 현역 의원이. 근데 쟤들 진짜 골 때려요. 그리고요 변희재랑 정미용은 아예 제명됐습니다. 걔들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뭐 토사구팽도 아니고 사냥도 한 것도 없는데 걔는 바로 삶어. 그러니까 그런 종자들이 모여있던 그런 곳이 있고 홍준표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는 지금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가 뭐가 있냐면은 홍준표 열혈 지지파와 기존의 친박들 간에 지금 이제 당권 경쟁을 놓고 권력 헤게모니 싸움이 엄청나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뭐 그게 동원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쪽 계열에서는 홍준표가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걸 실증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입국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몰려가가지고 세를 과시하는 거예요. 이와 동시에 그날 오후에 대법원에서 1억 뇌물 수수에 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하겠다라는 대법원의 발표가 있었죠. 그러다 보면 이제 홍준표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갖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적폐네 뭐네 탄핵이네 뭐네 갖고 숨죽이고 있던 친박들이 이제 결국에는 대선 후보가 홍준표였기 때문에 홍준표와 친박 대결일 수밖에 없어요. 양쪽의 세가. 그러니까 홍준표가 대선 선거운동할 때 홍준표를 도왔던 그룹들이 이제 친홍이 되는 거고. 뭐 그야말로 100번 1000번 출마해서 이분이 당선되건 안 되건 간에 이분이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낱낱이 고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그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당을 이상하게 지금 막 나눠놓고 분탕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저의 선명성, 예를 들면 우리 홍준표 후보의 잘못됨을 제가 당원들에게 또 국민의회에 낱낱이 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나마 반쪽이 반쪽밖에 안 되는 한국당이 이전 투구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면 결국은 홍준표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당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 지금 그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 6월 딱 1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당의 지지율이 높아집니까? 지금 현재 뭐 10% 미만에 있는 지지율이 특별한 모멘텀이 없으면 안 올라가요. 더군다나 여당이면 정책이라도 잘해버리면 지지율이 뛰죠. 막 지금 더불어민주당처럼 50%가 넘는 지지율이 되는데 10% 미만으로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일단 지방선거 같은데 좋은 인재가 영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쪽 세가 명백하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야. 좋은 인재도 영입이 안 되고 모멘텀도 없고 지지율은 낮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려들지 않으니 더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자체장이 사실 50대 50 정도로 그러니까 광역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분할해 있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내년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60%예요. 지금 원래 그런 루틴이 있잖아요. 새 정부 집권하고 난 그 다음 선거에서는 무조건 이깁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집권 프리미엄 같은 게 있는데 지금 그나마 지역적으로라도 광역의원들 수를 비슷하게 끌고 가고 있던 그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만일에 지금 10%도 안 되는 이 지지율을 갖고 지방선거에 붙었다가 진짜 지지율만큼 한 10%대로 선거에서 이제 당락이 확 기울어지게 된다고 하면, 물론 지역에서는 웬만큼 선전할 걸로 보지만, 대통령 선거나 어떤 그 총선에서의 참패 이상으로 더 심한 참패를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의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그 시기에서 당의 운명 내지는 그 당대표의 운명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당의 유효기간이 1년 남았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1년 남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중에는 TK에서 지지율이 바른정당이 또 자유한국당을 이겨는 것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발 붙일 곳이 이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TK 지역 주민들도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차마 대통령 선거에서는 나 1번은 못 찍었다. 문재인은 못 찍었다. 하지만 지방선거 안에서 최소한 TK 안에서 홍준표 당이 나온다고 치면 그럴 바에 난 유승민이 찍겠다라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 대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1야당의 후보에 대해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대법원이 홍준표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프레임 갖고 가기가 쉬워요. 벌써 드러나는 후보들이 면면이 아주 대단합니다. 한 사람은 발정제 출신 강간미수범, 한 사람은 쾌남, 음모주의 대가, 국경을 뛰어넘는 걸레 같은 식기, 그리고 또 한 놈은 해외에 있는 독립유공자 유산도 팔아먹는, 박물관 세워놓고 아프리카 사람들 잡아서 노예시키는 이런 훌륭한 인성을 가진 분들이 서로 해보겠다고 지금. 김진태는 안 나오나? 설마 김진태도 나올까? 대선도 나갔는데 뭘 못해. 아유.
정말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싸움은 볼만한 정말 전익가경이겠네요. 아주. 제가 부족한 탓에 여러분의 뜻을 받들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나 저희 자유한국당이 잘못을 한 바람에 대선에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뭐 홍준표 지금 후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제가